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그피알의 홍순원 대표입니다. 소개를? 저는 에그피아의 인턴 사원 석다령입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노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옆에 계신 노정임 작가께서 쓴 읽는 순서, 그 부제로서는 편집자가 쓴 전태일 편정 독후감이라는 책을 갖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작가님, 먼저 네.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어요. 네, 직장을 다니는 편집자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주 편집자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써서 저렇게 어린이 책을 만드는 일을 해온 지 지금 한 20년 이제 조금 넘게 됐고요. 그 어린이 책 중에서도 저는 생태책, 음식책, 과학책 이런 책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노정임 작가님 쓰신 초등학생들 꿈을 이루는 밥 짓기, 어린이도 쉽게 밥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책일 수도 있고 네. 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만화 에세이 형식을 빌렸는데 이런 네. 책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네, 이 책을 소개할 때 먼저 시리즈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2020년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딱 5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40주년 때에도 책을 낸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너는 나다라는 시리즈인데 책 한 권이지만 4개의 출판사가 같이 전태일을 기념하는 책들을 냈어요. 보시면 르포도 있고 이렇게 만화도 있고 이런 책들을 4개 출판사가 40주년 때 2010년도에 10년 전에 이런 기념도서를 냈어요. 근데 여기 참여하셨던 출판사에서 이번 50주년에는 더 많은 출판사가 참여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보통 저희 책 날개, 뒷날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책과 관련된 사실은 홍보를 하게 돼요. 작가랑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 시리즈에 관련된 책.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 시리즈마다 다양한 출판사들이 같이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출판을 같이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50주년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일을 출판계에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자체는 우연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읽는 책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전태일 역사 프로젝트인데 어린이 책을 어린이 책이 그동안 이제 없었으니까 기념도서로는 그래서 어린이 책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처음에 이제 합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전태일 평전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11개의 출판사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11개 책들이 쭉 모여있는데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2년 전부터 했고 프로젝트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5월 1일 날 다 같이 출판을 출판사마다 사정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이 날짜에 같이 사실 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같은 시리즈로 그리고 순서 정한 거 저희 번호표로 굉장한 압박이었겠어요. 같은 날 내는 전 다행히 이제 뒤쪽이어가지고 부담이 덜하긴 했는데 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그냥 다 협조적으로 참여를 해서 5월 1일 날 같이 책을 낸 경우이고 그리고 전태일 여사가 돌아가신 때는 사실은 10월 13일이거든요. 근데 노동절부터 이 책을 알려서 그때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홍보를 해보자. 전태일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도 그럼 오늘의 이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찍고 있는 동영상 그 일환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편집자의 정체성이고 편집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저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인지도가 좀 있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근데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얘기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석다영 씨, 편집자는 도대체 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집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편집, 막 사진 여기다 놔두고 글 여기다 배치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편집자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하는 일을 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연극으로 좀 비유를 책 한 권 나왔을 때 이걸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연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처음 기획부터 모든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렉팅도 하고 뭐
비용 계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것도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교정 교양, 틀린 글자를 잡아내는 그런 작은 일, 작은 청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책이 딱 나왔을 때 연극도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소설이나 모든 책들은 다 편집자가 있는 건가요? 네, 편집자를 한 명, 1인 출판에서는 한 명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글도 쓰고 편집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디자인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꼭 있어야 책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주로 편집하게 되고, 네, 자기 잘 아는 분야를 하게 되니까, 저처럼 뭐 어린이 책 하는 사람은 어린이 책을 주로 하게 되고, 작가분들도 자기 분야가 있지만 편집자들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럼 노조임 작가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는 편집자이자 저자인, 네, 그렇죠? 네, 네.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같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석단 씨 이 책을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때 가장 먼저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궁금한 질문할 거는 어떤 걸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만화 에세이라는 형식의 책을 제가 처음 접해봐서 네.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네. 아까 이제 부제를 읽어주셨잖아요. 네. 제가 전태일 평전 독후감을 써보겠다. 근데 가장 하기 싫었던 숙제도 독후감이고, 독후감이라고 말을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읽기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웹툰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독후감이라는 게 자기 에세이를 쓰는 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이 진짜 에세이 시대라고 할 만큼 에세이를 읽는 독자들도 엄청 많고, 뭐 시인이나 이런 문필가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회사원들도 에세이들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전태일 평전을 가까이 가는 게 저희 목표였잖아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에세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책을 더 좀 가볍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실은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그 전태일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있었지만 전태일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서 네. 먼저 전태일 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분이셨나요? 좀 객관적인 설명보다 제가 아는 전태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거 맞습니다. 네. 예. 저는 80년대에 초등학생이었고 전태일 책이 8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잘 몰랐어요. 90년대에 들어가서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고 다른 단행본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게 90년대 초반인데 그제서 좀 자주 듣는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95년도에 네. 그때 처음으로 영화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또 네. 홍경인 씨가 주연했었던 네, 아름다운 네, 청년 네, 전태일.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나왔다는 거는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전태일, 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 대학 3학년이었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뭔가 다 안 것 같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는, 네, 그 영화에서도 뭐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름만 듣고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전태일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의 보도자료를 쓸 때 그 반성문, 독후감자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처럼 이 정도로만 아는 세대들한테 이제 전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죠. 아마 다들 전태일 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 평전을 같이 읽자. 네,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전태일 평전을 같이 읽어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기대가 있죠. 네. 저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 책을 권하면서 그때 이제 주셨던 책들 중에 하나가 전태일 평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분이 썼구나 밝혀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은 그런 유인물 같은 형태의 네. 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는 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1970년에 22살의
청년이 뭔가 노동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그걸 조직을 하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자기 몸을 불사름으로써 당시에 어떤 항거를 했었던,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내에서 집회도 있고 하면 항상 그 전태일 씨 어머니인 이소선 네. 여사께서 와 계셨거든요. 유가족 협회 그때 회장도 하셔가지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알았고, 저도 사실은 책을 사고 좀 봤던 건 조금 더 여유가 있던 3학년 때쯤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그 가톨릭이나 종교적으로는 사실 전태일 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톨릭 성인의 이야기하시는 신부님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보면서 그 문장이나 뿐만이 아니라 그 느꼈었던 그 마음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게 했었던.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어쨌든 네. 노 작가님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좀 읽기 시작하면서도 또 한데 참 쉽게 넘기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책이죠. 네, 굉장히 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네, 그래서 50주기에 지금 노동 단체에서도 전태일 평전 다시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태일 다리에서 5월 초에 이제 조준웅 영화 배우부터 시작을 예, 읽기,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평전을 네. 낭독하는 네, 이런 캠페인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겉으로만 알았던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포지션에 있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네. 저희가 뭐 8시간 근무, 그냥 노동 조건 뭐 이런 말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게 네, 그 이 5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저도 올해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특히 또 이 전태일 평전에 있었던 그 얘기 중에서 그 혼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책들 보고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네, 라는 것들이 그 말을 그래서 하시죠. 네, 저희 이제 뭐 선배나 후배들 중에서 나중에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었을 때 가장 그 기본이 됐던 네. 네네 문장과 어떤 명제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50주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되기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0년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올해 좀 다시 읽어볼 그런 계획을 이 책을 읽고 또 네. 세우게 됐습니다. 전태일평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망설여진 이유를 나중에 더 알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위인이고, 그리고 이거 읽으면 나를 반성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예측이 되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신영구 선생님이 이 책을 전태일평전 자체를 권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음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전태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읽으면서 또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도 사실 전태일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고 그냥 이름과 어떤 분이신지만 간단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급하게 빠르게 수치처럼 읽은 것도 있었지만 그 한 문장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햇빛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했던 그 써주신 그 문장 하나로 전태일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고 더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 저도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너무 감동적인 리뷰를. 네, 그 기념관에 갔을 때 저도 그게 제일 눈에 띄었던 문장이어가지고 지금 그림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하여튼 뭐 전태일 씨가 22살 나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본인의 그 노동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보다도 오히려 그 어린 여공들이랄지 시다들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 무력하게 느끼고 그것이 개선이 되기 어려움을 자꾸 부딪힐 때도 하는 그런 주변에 대한, 제가 보기엔 본인도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분 자체에 대해서 죽음의 삶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가족에서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쵸. 어린 여동생과의 너무 어려운 형편 때문에 헤어지거나 이런 맞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일하는 여공들을 보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삶을 알아갈수록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1970년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2살 때, 네. 네. 저는 68년생.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역에 나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보찜 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젊은 처자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역 앞에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울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한국 자체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장들 늘려나가고 수출되었던 경제를 네.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성장 이면에는 그건 노동에 대한 문제들, 네. 어떤 노동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같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저희는 지금 뭐 주 5일제에 뭐 8시간 노동 이제 뭐 최저임금일제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사실은 계속되는 그런 바뀌지 않은 현실들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네네. 품절을 깊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태일이 근무했던 게 지금은 제조업 그 봉제 공장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오래된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직업이었죠. 그렇죠. 첨단 산업이었죠. 네, 첨단 사실. 산업이었고 네네. 수출, 네. 역군이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막 그 신문 팔고 구두 닦다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직종에 들어가면 노동 조건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도 그런 곳에서 저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회사나 이런 곳들은 노동 조건을 지키는데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IT라든지 갑자기 생긴 뭐 이렇게 배송 업체라든지 이럴 때 저도 뭐 여러 직종은 잘 모르지만 그게 새롭게 생긴 직장에 들어간 젊은이와 그게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젊은 22살, 3살의 노동자들한테도 뭔가 통하는 면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전태일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편집자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사실은 저자분들한테 원고 써달라고 원고를 받아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태일이 이렇게 평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 이야기를 계속 썼어요. 그 전태일 평전 수기 원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읽고 거기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그 힘든 여건에서 계속 글을 써냈다는 게 그게 전태일의 또 하나의 힘이 아니었을까. 편집자로서 봤을 때는 그 면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실 그 당시에 전태일 같은 조건에서 노동하시는 네.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도 네. 다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했지만 이분들 걸 또 글로 써서 남김으로써 어쨌든 그 글로써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세상을 바꾸는 네. 단초가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노동을 기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책을 만들 때 기존기를 보는 게 주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걸 알기 위해서 읽는 책들 그 자체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노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네, 그죠? 네. 네네. 저도 그걸 배우면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서 실천을 조금 했다. 그래서 조금 무언가를 해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어쨌든 이 책을 기획하고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점이요? 네. 쓰는 거였죠. 쓰는 거 자체.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도 글을 계속 네. 남기시는 분들 마감이나 뭐 계약이나 이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글을 남기는 게 정말 위대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는 이제 마감이 있고 5월 1일 날 모든 출판사가 같이 책을 내야 되는데 원고 쓰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때 책은 좀 나가고 있는지.
원래는 저희가 이제 5월 1일부터 내서 1년 내내 캠페인을 하려고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 재단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판매되는 거에 일부 인세를 기부하는 것도 협약을 예. 맺었거든요.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모든 박물관 행사 취소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도서- 보니까 전태일 기념관도 지금 계속 휴관 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독서 모임 저희가 독후감도 같이 한번 써보고 이 다른 시리즈 낸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자분들이랑 같이 독자와의 대화도 하고 사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그게 하고 있지 못해 상태. 그렇죠. 뭔가 이쪽도 또 온라인이나 네. 조진용 씨 저도 이제 하는 걸 기사에서 봤는데 네, 네. 어젠가에도 보니까 그 전태일 열사 그 다리에서 전태일 다리에서 래퍼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었더라고요. 네, 지금 예.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거의 100% 적용이 된대요. 근데 그렇죠. 5인 이하 사업장에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이제 그 캠페인을 하시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뭔지는 아십니까? 자세히 이게 새내기 노동자신데 네. 생각보다 저는 자본가군요.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로서. 네, 그렇습니다. 일에 한창 집중하실 때죠.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11월 13일까지 그럼 많은 계획들 세워놨을 텐데 좀 그 계획이 수정이나 변경도 네, 계속 네.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같이 냈을 때 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신문에서 크게 네. 저도 한겨에서 한 면 다 네, 네. 털어서 네. 거기 네, 안 네.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나오려고 이렇게 같이 낼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판을 같이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저도 네, 처음 프로젝트네요. 참여해 보는 네네. 건데 되게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이걸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또 선배 대표님들도 계시고, 네, 다른 일들을 이렇게 수습해주는 후배 편집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기 해서도 그런지, 네, 그리고 전태일이란 인물에 대한 중요도도 있겠고, 그래서 언론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홍보로 지금 대신 하고 있죠. 다령 씨 저희도 그러면 10년 뒤 60주년 때는 한번 저희가 홍보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뭐 지금도 너무 듣지 않다면 좋습니다. 어디라도 하나 발을 얹어가지고라도 네, 사실은 네네. 이제 출판은 가장 오래된 미디어 중에 하나잖아요. 대신에 그쵸. 이제 믿을만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자와의 만남, 뭐 이런 이렇게 흔히 했던 북행사, 책행사들을 기획했는데 지금은 딱 멈춰 있는 상태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열심히 저희도 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낭독이든 아니면 필사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생각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온라인 쪽에 지금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말 끝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직종도 새로 계속 생기고, 네, 원래 있던 업종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적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랑 이런 책을 읽는 일들이랑 같이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관점이면 하지만 사실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코 산골에 고립돼 있으면 생기는 게 대도시의 폐해거든요. 결국 모여있을 인구가 때 모여 있고 조밀해지면서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노동에 대한 문제랄지면 이런 것도 거의 같은 네. 패턴도 있는 부분이어서 뭔가 해결은 더 큰 틀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저도 큰 이야기,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게 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출판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이야기 이런 걸 계속 써야지 사실은 밖에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노동 조건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 뭐 이렇게 조밀한 사업장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네.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이런 글들을 써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보기 전에 그렇죠. 편집자도 편집자로 일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잘 모르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자기 노동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겠다. 네네. 그런 맞아. 생각이 예전에 그런 뭐 실제 뭐 위장 취업을 하던 아니면 들어가서 그런 노동의 조건들 이런 것들 리포트지나 이런 걸 쓰면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네. 어떤 것들하고 내가 그 노동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하지 않더라도 그쵸. 전태일 열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도 그게 아닐까. 굉장히 자기들, 큰 네, 메시지네요. 네, 네네네. 자기 동료들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고 서로 읽어주고. 그렇죠. 네.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또 다시 리뷰하기도 하고 하는. 네네. 네. 저도 이렇게 개인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이 책 읽으면서 사람들이랑 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아는 노조임 작가로서는 이런 11군데 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했어요. 네네네.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그런 거 네네. 같아요. 이렇게 일에 대한 보람도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성취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보람이라는 걸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보람. 네네. 네. 그런 거를 저는 아주 작게 느끼고 그런 걸 선배님들 움직이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전태일 열사도 뭐 일이 지겹다 싫다 이런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네. 예. 되게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는 없으신가요? 네. 이 책을 네. 어떻게 그러면은 뭐 독자들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좀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린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사람과 읽는 대상이 차이가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는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그리고 전태일 평전을 아직 읽지 않은 20, 30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네. 예. 하여튼 이 책도 결국은 다시 우리가 전태일 평전으로 가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걸 또 보기 어쨌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석다영 씨도 사실 그 전에는 뭐 접한 적이 없었던 내용이기도 할 테니까 근데 이 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네. 그리고 거죠? 네. 제가 쓴 책을 읽으면 나도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진 않던데요? 전혀 굉장히 글을 쉽게 단문으로 되게 잘 쓰셔서 이제 쉽게 읽었는데 불구하고도 자꾸 중간중간에 사실 멈춘 적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도 있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그리고 다시 막 원전으로 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전 쉽게 읽지 못했거든요. 알아서 그런가요? 네. 쉽게 읽혀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독자분들한테 뭐 당부의 말이나 아니면은 네. 앞으로의 계획? 네네. 저 이 책 얘기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네. 편집자가 책을 하는 건 내고 나면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질문들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좋은 답변 그리고 잊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책을 독자분들도 이 책이나 우리 전태일 평전을 읽으시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좋은 질문을 하나씩 가지시고 그걸 좀 해결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하는 네. 석다영 씨는? 제가 오늘 대표님이랑 점심 식사를 동대문 쪽으로 갔다가 바닥을 보고 걷고 있었는데 바닥에 어떤 글이 있어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전태일이라고 써 있어서 뭐지 하고 또 고개를 들었는데 오늘- 전태일 동상이 딱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대표의 데려가셨는지. 햇빛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 너. 네, 저도 사실 잊고 있었던 거였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게 된 책이었어서 저와 같은 20, 30대의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전태일 평전도 읽어볼 수 있게끔 이걸 먼저 접해보셨으면 네. 저도 사실은 노조임 작가 덕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한번 그 원 평전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한 줄씩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샀던 책인데 오랜만에 제가 또 본가에 가서 책을 갖다 다시 봤더니 좀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시간과 함께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저의 노동에 대해서 제가 해왔던 노동에 대해서 또 한번 그 글로 한번 남겨보기도 하고 저는 또 노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노동 아니면 우리 주변의 노동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보는 한 해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